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남기록원의 정가희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 이 발표 의뢰를 받았을 때 민간기록의 평가라고 해서 의뢰를 받았다가 민간만 하기 좀 그렇다 해서 공공과 민간기록물의 평가라고 변경을 했다가 그렇게 했는데 수집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얘기가 들어왔다가 또 수집을 하려 하니까 또 이게 공공기록물 수집을 또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까 최상민 선생님이 너무 욕심을 부렸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게 너무 큰 발표가 돼버렸어요. 결론적으로는 공공기록물 수집, 공공기록물 평가, 민간기록물 수집, 민간기록물 평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했거든요. 하면서 이 거대한 이 큰 업무를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좀 나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게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공공기록물 수집평가, 민간기록물 수집평가는 결론적으로 보존이라는 걸로 다 기결이 됩니다. 이 모든 행위들이 평가, 수집, 공공평가, 민간평가, 공공기록물 수집, 민간기록물 수집의 별개의 건이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하나의 무엇을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목표점이 같은 거죠. 그리고 저희 팀에서 이 업무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4개 업무를 다 보고는 있긴 한데 이런 고민에서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자 처해진 기관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 기관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어떤 기관일까를 매해 고민을 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과 1년 뒤에 발표한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민의 깊이가 좀 다르고 시간이 가면서 생각이 좀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정의를 했을 때 이른과 같습니다. 지방의 기록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의 기록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기록물을 다 관리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의 고민은 기록의 가르마를 어떻게 탈까를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마라는 거는 우리가 수집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각 기관들이 수집하고 있는 기록물의 유형과 특성을 바탕으로 이 기록물들이 어떻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는가,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구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해서 얼마 전에도 도서관 중장기 계획을 만든다고 해서 도서관, 이게 우리 경남 지역 대표 도서관이랑 같이 회의를 했는데 도서관에서도 민간 기록물 수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수집하는 데가 정말 많다, 한두 군데가 아니고 민주화운동, 우리도 민주주의 전당이라고 있는데 민주주의 전당에서는 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수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학관에서 문학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고, 수집하고 있는 유형이 너무나 다양한데 이 기록물들을 실제로 잘 관리하고 있는가라는 점에서는 늘 물음표거든요. 보존을 하고 있는 거지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가르마를 누군가는 타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은 그렇다면 우리 경남기록원은 우리 경남에서 어떤 위치가 되어야 되냐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약간 임시 도피처가 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각 기관이 자기 기록물을 잘 관리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 원에 좀 임시적으로 관리를 해서 다시 돌려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쓴 내용은 이것은 뭐 우리가 표준에 있는 것도 표준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여러 기관 내용이긴 한데 오로지 제가 이때까지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업무를 하면서 경험상 쓴 내용입니다. 표준에 있는 내용을 떠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상적인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에 그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집과 평가 정책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수집 평가 정책 다 동일합니다. 무엇을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업무들이 결코 나눠진 업무들이 아니고 다 연관되는 업무들이거든요. 우리가 평가 심의를 할 때 정보공개 현황도 파악을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정보들이 많이 요구가 있는가까지 파악을 하면서 그 평가 심의를 하기 때문에 공개적인 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평가 심의하고 한류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각 아카이브들의 아카이브들이 요구하는 것들 우리의 지역에 있는 기관의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거조차 수집 평가 정책으로 한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만드는 게 가장 큰 중요한 숙제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공공기록물 이관과 평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일반적으로 공공기록물은 이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민간기록물은 수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뭐 공식적인 용어는 아닐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고 그 공공기록물은 평가를 하고 제가 뒤에 가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민간기록물은 처분이라는 또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원에서 이제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조해 주시고 어쨌든 이 이관과 평가가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연장선상에서 이 발표를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공공기록물 이관 현황을 보면 저희가 현재 받아야 될 기록물이 100만 건 정도 됩니다. 현재 그 30년 이상 기록물 중에서 뭐 10년이 경과한 것들을 추려냈을 때 100만 건이 되고 전자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360만 권이 됩니다. 이건 건수를 10건으로 환산해 가지고 만든 표인데 물론 이게 단위가제로 하면 작아질 수는 있는데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서 360만 권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관 완료한 기록물을 보시면 현재 이거는 비전자만 제가 써놨는데 37만 건을 이관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23만 건이 국가기록원에서 재이관한 기록물이 23만 건이 됐고 그 외에 이제 11만 건이 시군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관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한 11만 건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우리 도하고 시군의 비전자 기록물이 100만 건이고 전자기록물이 360만 건을 이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원 소장량이 63만 건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13만 건 정도 이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받을 수 있을까? 서구 증축을 하면 다 받을 수 있죠. 근데 다 받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 다 받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기록관에서 연구기록물 관리기관화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그때부터는 이제 그걸 가지고 아마 새로운 조직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관을 받을 때 공공기록물 이관 받을 때 시군에서 원하지 않는 기록물은 받지를 않습니다. 시군에서 필요한 기록물들이 있거든요. 자기들도 이 기록물을 가지고 전시도 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 보겠다 했을 때 보내지 말라고 해요. 특히 이제 민간 기록물 같은 경우도 그쪽에서 보존하고 싶으면 보존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관이 의무라고 하지만 실제로 봤을 때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서 이관 의무와 서로 협의해서 가는 과정이지 의무가 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 그런 상태라면 기록관이 연구기록물관리기관화 되어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우리 이간 기록물 유형을 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기준은 정해서 이간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그 간할 시군이 상당히 협조가 잘 됩니다. 시군 연구사님들이 처음에 우리 기록원이 세워졌을 때 기록물이 없었어요. 없는데 건물만 세워졌기 때문에 상당히 언론의 공격을 많이 받은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그래 너무 급해서 그냥 이간을 지금 보면 막 건수 막 스캔도 미리 하고 막 건수 철수 다 하고 뭐 다 하잖아요. 시스템상으로 다 정리를 해서 보냈는데 그때 너무 급해가지고 이거를 연구사님들이 다 했어요. 자기들이 뭐 몇천 건씩을 앉아서 건수 철수 표시하고 뭐 다 모든 정리전 단계를 그분들 스스로 다 해야 했는데 다 또 보내주시더라고요. 그 막 뭐 라면 상자 같은데 박스에 싸서 보내주시고 그만큼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받았던 기준점, 이게 어떤 기록물을 받을까에 대한 기준점은 제가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게 우리가 오랫동안 지금 한 7년 차 됐거든요. 이때까지 각 그 연도마다 필요한 것들에 대한 기록물의 기준은 정해줘요. 여기 보시면 뭐 도시계획, 지역개발, 산업단지도 있고 연도가 오래된 기록물, 50년대 이전 기록물, 통합관리가 필요한 기록물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점을 정해서 저희들이 받고는 있습니다. 받고는 있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에 좀 다다르고 있고요. 그 국가기록물 제2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저는 그 토지 지적 관련 기록물은 안 받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기록관이 원체 가까이 있었고 동종 대량이기도 하고 그쪽에서 그냥 열람을 하는 게 오히려 서고를 오래 우리가 쓸 수 있는 환경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국비를 우리가 한 해 했다가 4년 차로 늘리면서 다 받게 되었어요. 다 받게 되는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 게 저희가 받은 토지대장이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토지대장이더라고요. 이게 일제시기부터 시작을 해서 토지대장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곳이 경남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이 내용도 제가 최근에 어느 교수님한테 들었거든요. 그동안 이 토지대장에 대한 문제가 내부적으로 너무 많았거든요. 이걸 왜 받았냐. 이 많은 걸 받아가지고 지금 서고가 계속 만고인데 이래 해서 제가 뒤에가 설명을 드릴 건데 토지대장에 대한 글을 써서 언론 냈습니다. 토지대장이 왜 중요하고 우리가 왜 보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이제 말이 없어요. 근데 그만큼 저도 그러니까 실수를 하는 거죠. 저도 오판을 하고 있지만 그게 어떻게 잘 보정이 돼서 이 기록물들을 잘 받아서 지금은 이 토지대장이 근데 홍보가 안 됐어요. 우리 토지대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물이 어떤 기록물이다라는 걸 홍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용률이 좀 정보 공개 외에는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대장은 우리가 재산권에서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도시의 기본이기 때문에 토지대장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기록물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해만의 중요한 이슈가 되는 기록물을 이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받은 기록물을 좀 보면 그 1950년 이전 기록물 무조건 받자예요. 그거는 빨리 왜냐하면 훼손도가 너무 높기도 하고 그리고 뭐 지금으로 보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기록물이지만 연도가 오래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기록물이 없어서 중요성이 또 커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50년 이전 기록물은 매년 계속 받고 있고 그다음에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뭐든지 가지고 있으려면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문화재를 가지고 있으면 문화재 다 가지고 있고 축제 가지고 있으려면 축제를 다 가지고 있는 게 낫지 분산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향후의 필요성에 있어서 크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재 관련 기록물을 한 해 확 받든지 하는 식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여러 가지를 써놓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의 이간 대상 선정이라든지 이간 기록물 분석은 평가입니다. 제1의 평가입니다. 내가 뭘 받을 거냐, 우리가 뭘 받을 거냐, 그래서 뭘 보존할 거냐 하는 게
사실은 이간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간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생각을 하면 수집 정책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는 그걸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먼저 논리를 세우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일을 해보니까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는 거를 지금 뒤늦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록물 평가라고 하면 뭐 보존기간 경과한 거를 평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단위과제 협의부터 평가가 들어갑니다. 단위과제를 협의하고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 협의하고 보존 장소를 지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구기록물 관리 기간 이게 30년 이상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여기 보면 그 사료적 가치가 높지 아니하다고 지정한 기록물은 기록관에 보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존 장소를 기록관으로 지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 30년 준정구 재평가하는 거는 당연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보존기간 변경 및 물리적 훼손으로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에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거는 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보존기간이 변경이 되었거나 훼손도가 너무 심한 경우에 우리 평가심의를 거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기록물관리위원회 평가는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단위과제 협의를 보시면 우리가 위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기록관리 시스템에 쓰는 단위과제 협의 서식인데 지금 저희 원에서는 여기서 좀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서식은 봤대. 그 서식에서 이게 뭐 여러분도 일하시면 아시겠지만 바쁘시고 힘드시기 때문에 대충 써서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평가는 그 예술이 아니죠. 평가는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보존기간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사실 정보를 많이 끌어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보존기간 협의가 들어오면 담당자가 서식을 다시 달리 만들어서 단위과제 설명, 편철기록물 유형, 유사 단위과제, 뭐 관련 법률을 추가를 해서 다시 주라고 다시 보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내용들이 기존의 서식에 같이 포함이 돼 있다면 굳이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포함이 돼 있지 않은 상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별도로 좀 번거롭기는 하지만 최대한 정보를 많이 모으게끔 하는 식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만이 있는 데도 있죠. 이거 자체가 쉽지도 않은데 또 서식을 만들어서 또 하라고 하면 불만이 있긴 하는데 단위과제 협의하는 것부터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협의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그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는 앞에서 이제 그 최담 선생님 잘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뭐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없는데 그냥 이거 하면서 이거는 우리 원에서도 협의를 한번 했다가 협의가 불발이 됐어요. 그 당시 그 기록관에 있는 담당자가 우리 경남기록원에 협의를 했는데 경남기록원에 있는 사람이 안 된다, 뭐 서로 싸우다 결국에 협의가 안 된 케이스인데 그 기록관에 있는 사람이 저고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엔 제가 기록원에 없었기 때문에 이게 안 된 상태였긴 했는데 이걸 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어쨌든 해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죠. 이게 모르겠어요. 경남 스타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사람들이 잘해줍니다. 하라고 하면 크게 군말 없이 해줘요. 협의도 하고 하는데 내가 능력이 모자란 거죠. 내가 그 앞에 뭐 국가기록원의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걸 조금 더 해석을 하고 경험적으로 조금 더 알아가고 파악하고는 제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그만큼 그분들의 질문을 잘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처리과 직원들이 안 도와준다는 생각을 저는 전혀 가지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보존장소 지정에 관해서는 이게 우리가 뭐냐면 가족관계 등록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로 폐기는 가족관계 등록부는 연구기록물이랑 30년 이하 기록물로 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폐기할 때 어디서 해야 되냐 했을 때 기록관에서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인가를 받아서 기록관에 폐기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원에서 이 기록 그 보존장소 지정의 건을 유일하게 이걸 해주고 있어요. 연구 기록물은 무조건 이관을 해야 되지만, 그리고 30년이나 뭐 10년 이하 기록물들은 사실 기록관으로 이관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기 그 읍면동에 또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 그게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사료적 가치가 있냐 없냐 그걸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법에서 사료적 가치가 있냐 없냐를 판단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료적 가치 판단을 위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평가심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 우리가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사료적 가치가 있는지 상정을 해서 실제적으로 30년 이하 기록물에 대해서 가족관계 등록부는 단순한 목록일 뿐이지 내용적인 부분은 적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존장소 지정을 지금 기록관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보존장소 지정이 기록관으로 되면 저희 원하고 협의를 합니다. 폐기할 때 협의를 하기 때문에 뭐 2중, 3중 체계는 잘 갖춰져 있다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동종대량 기록물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건축도 동종대량, 토지도 동종대량, 뭐 동종대량이라고 하면 어찌 보면 크게 필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동종대량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동종대량으로 묶을 건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렇게 대량의 기록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존장소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필요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평가심의까지는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기록물 평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부분은 뭐냐면, 대상 선정을 할 때 과다평가는 정말 지양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서울기록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역도 하고 잘하시고 하셔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저희 용사 한 명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많이 해버리면 상당히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되는 게 내가 혹시 역사에 죄를 짓고 있지 않은가 이런 고민부터 시작해서 괜히 버렸다가 나중에 정봉이 들어와가지고 욕 내 혼자 다 얻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가다평가는 정말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50년 이전 기록물인 경우에는 정말 많이 안 했어요. 그거는 진짜 꼼꼼히 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작게 하냐 그래서 내가 자신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랬거든요.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안 되는데 이걸 괜히 평가했다가 나중에 기록관에서도 저는 마찬가지였어요. 가다평가를 안 합니다. 괜히 뭐 한 해 10,000건, 20,000건 뭐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신이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천천히 가자 평가는. 차라리 서구를 늘리려고 노력할지언정 내가 이 뭐 폐기 잘하려고 뛰어다니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좀 기록관에서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 평가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절성은 사실은 저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중요성을 확실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제가 얻는 그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통찰력이에요. 저분들이 이 많은 기록물들을 보시고 어떤 메시지를 저한테 주는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잘하는 평가심의위원 분들은 만나고 싶었어요. 늘. 근데 지역에 우리가 뭐 평가심의위원님들 뭐 역사나 이쪽으로 구성을 한다 해도 사실은 딱히 메시지가 오지 않아요. 그게 저의 늘 숙제였어요. 이제 내가 얻고자 하는 이 방향과 평가심의위원들, 우리 특히 전직 공무원 분들은 저는 절대 하지 않거든요. 너무 내가 이거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이게 법에 있는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느껴보고 싶거든요. 이게 하나의 절차가 아니고 이 업무를 하면서 내가 이걸 통해서 뭘 얻고 싶은지를 늘 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심의위원을 좀 잘하는 사람을 늘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 진짜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 늘 고민해서 이번에 저희 경남기록 평가심의위원님들 중에 5분 중에 4분이 서울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잘 못 오세요. 이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이게 우리 지역에서도 물론 잘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아직은 이제 못 찾은 거겠죠. 제 능력 부족이긴 한데 아직 이제 서울 쪽에 이제 인프라가 엄청 많기 때문에 참 수혜를 많이 입고 있다 이 생각을 좀 들고 있고, 그래서 내가 서울로 갈까?
내가 차라리 서울에 가서 평가 심의를 할까 하는데 내부 위원들이 또 우리 내부 공무원들이 화내잖아요. 우리 뭐 그걸 뭐 데리고 올라오고 하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늘 딜레마예요. 그렇다고 서면 심의를 할 수도 없고 사실 이런 고민을 늘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가 서식이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내가 어떤 서식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지는 서식에서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이 뭐 서울기록원 서식이랑 지금 국가기록원 서식이랑 우리 서식이랑 비슷해요. 서울기록원 서식 제가 국가기록원에서도 자료를 받았고 서울기록원에서 자료를 받았고 저 오기 전에도 서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서식들을 다 하나하나 보면서 올해 평가심의에서는 이 서식이 적절한가에 대한 평가를 받았어요. 이 서식이 실제로 이 평가하기에 적합한가에 대한 내용을 시작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세부평가 기준 수립하는 거는 사실 역사적 가치가 뭔가 우리가 맨날 말하는 좀 있어 보이잖아요. 역사적 가치. 근데 이 역사적 가치가 실제로 뭔지 아세요? 늘 우리가 역사적 가치에 대한 고민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 역사적 가치를 그러면 현실적으로 사실 증빙적 가치 이거는 명확하거든요. 그 보면 우리가 실생활에 쓰여 있고 뭐 그 정보원계 많이 활용이 되고 실제로는 보상대장 이런 거는 다 증빙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데 역사적 가치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평가가 예술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뒤에 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도에 있는 경남 도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시대의 역사가 무엇이었는지 싹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정리한 거랑 실제 평가 심의 대상에 있는 거랑 매칭하는 작업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타기관 평가 방법 확인하고 참조하는 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울기록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늘 좀 촉각을 세우면서 이번에 평가 심의할 때 보니까 심미적 가치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차용을 했습니다. 네,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실물평가 세부 기준안이 이게 서울기록원 걸 제가 좀 바꿔서 한 거였거든요. 이게 좋더라고요. 나 이까지 생각을 못했거든요. 이게 뭐 전시하고 이 내용적 가치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게 이 내용에 직인 보면 우리 경남도지사 직인이 몇 번 바뀌었을 건데 한 번도 그 기록물의 직인을 고민을 안 해봤구나. 근데 이게 서울기록원에서 이걸 했더라고. 이게 용역을 하니까 참 좋다. 돈이 없으면 못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거를 좀 차용해서 제가 잃어버린 우리 도지사의 직인들을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대 간인 찍힌 게 그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기준에 좀 살펴보고 있고 그다음 위에 세부평가 기준에는 이번에 정말 서식을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평가를 할 때 이 서식의 내용이 뭔지를 사실 엄청 꼼꼼히 봤어요. 저는 꼼꼼한 성격이 아닌데 정말 꼼꼼히 봐서 하나하나 내가 이해가 돼야 이번 평가 심의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슷하죠. 서울기록원 이게 국가기록원도 좀 비슷해요. 국가기록원도 비슷하고 서울기록원도 비슷하고 우리도 비슷한데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평가 서식에 대해서 평가 심의에 상정을 했고 뭐 괜찮다 하고 얘기를 해서 그냥 씁니다. 쓰고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내용이 들어가면 이제 평가 심의할 때 늘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위원님들이나 처리과에서는 이 기록물을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 내용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진 다 달았어요. 이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사진을 다 달아서 이런 기록물이다, 이런 서식이고 이런 내용이고 해서 사진을 해서 처리과 의견조회부터 시작해서 다 좀 참조하도록 했어요. 처리과에서 우리 쪽으로 올 수가 없잖아요. 시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까지 공수를 할 필요 있냐 해서 이번에 좀 사진을 한번 달아서 다 한번 평가 심의를 받아봤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보존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는데 보존기간 변경이 있었거나 훼손으로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리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받는 게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보존기간이 변경이 된 건 아니었어요. 변경이 된 건 아닌데 훼손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관이 들어왔을 때 초창기에 너무 급하게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이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이용 가능성을 점검을 못한 거죠. 이 CD 같은 경우에 안 읽히는 것들 한 9개가 있었고 여기 기류부라고 있었는데 이거는 수해를 입은 기록물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안 떨어져요. 이게 읽을 수가 없는 기록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가기록에 전화해서 이거 국가기록 심의를 좀 받아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훼손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내 눈으로. 우리 학예연구사가 없기 때문에 내 눈에는 훼손인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국가기록원에서 성남기록원에 가서 한번 그 확인을 한번 해보라 하더라고요. 거기 학예연구사 분들이랑 공업연구사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걸 들고 갔습니다. 이 기록물을 가지고 이거 뭐 여행 가방 끌고 성남까지 갔는데 그쪽에서 다 복원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 종이 기록물은 복원을 해준 건 아닌데 복원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진짜 제 눈에는 이게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다 하는 게 내 눈에는 진짜 안 되는데 학예연구사분들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거보다 더 심한 것도 복원을 하고 있다 이 얘기 하셔가지고 불가했고 이 CD는 복원을 하나 빼고 다 해주셨어요. 디지털 다. 그래서 와 진짜 세계 최고의 능력이다. 국가기록 최고다. 그 생각을 하고 왔는데 어쨌든 이 종이 기록물은 아직도 뭐 밀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학예연구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감해졌는데 한 2년 후에는 반드시 올 겁니다. 그분이 올 때까지 딱 놔뒀다가 그분이 오면 복구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기록물도 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끝까지 간다. 그래서 그 역사적 가치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역사적 가치를 그러면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어떤 논문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이 역사적 가치를 이 기록물 역사적 가치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했을 때 그럼 객관적인 기준이 뭘까 했을 때 도사가 기준이겠구나. 이게 1950년 이전 기록물을 대상으로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도사를 가지고 1950년 이전의 경상남도 상황을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고 항일 운동도 있고 경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정리를 해서 지금 기록물하고 매칭하는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민간 기록물 수집을 해야겠구나를 느꼈어요. 제가. 이게 없어요. 기록물이. 이 50년 이전 기록물이 거의 없습니다. 토지대장 많다고 했잖아요. 토지대장 정말 우리 그 대한민국 최고라고 제가 자부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기록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민간에 있는 기록물과 어떻게 우리가 연관성을 가지고 갈 것인가는 사실 이 공공기록물 평가하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집을 할 때도 우리가 도사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겠죠. 다른 방식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경험상 느낀 게 사실 이 기준으로 해서 지금 민간 기록물 수집을 좀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물이 참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그래서 우리 그 공공기록물 평가하고 좀 문제점을 보면 우리가 기록물을 평가해서 폐기를 할 때 그 보니까 영국에는 이 기록물이 폐기를 할 경우에 다른 기관에 줄 수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저도 이제 기록관에 있을 때 행정자료실을 폐지하면서 행정자료실에 있는 기록물 중 간행물 중에 우리 게 아닌데 그 기관에 좋은 것들이 있어요. 뭐 경기도면 경기도랑 뭐 철도공단 이런 것들이 나와서 제가 준 경험이 있거든요. 간행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기관에서 필요한 것들은 간행물은 가는데 우리는 지금 기록물은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못 봤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폐기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기관에는 필요하지 않는데 다른 기관에는 필요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 경남의 기록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1950년 이전 기록물 평가를 하면서 가장 놀랐던 게 메타데이터하고 실물 기록물하고 안 맞아요. 이 가장 문제입니다. 우리가 제2관한 기록물, 국가기록원에서 제2관한 기록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물도 안 맞습니다. 그게 1910년 거제도의 토지대장이라고 들고 왔는데 제가 실제로 보면 그게 80년대더라고요. 절대 10년대 기록물일 수가 없어요, 그게.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하면 이게 정리사업을 하면서 이 생산 연도가 없을 때 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생년월일을 써버린 거예요.
이 사람 1912년에 뭐 우리가 뭐 목록에 1912년에서 1950년에 돌아가셨다면 1910년이 생산 기간이 되는 거예요. 생산 연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그 기록관 소장 기록물을 한번 보시면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알게 되냐 하면 기록물 그 평가를 많이 안 했다 했잖아요. 이 50년대 이전 기록물은. 이게 하나하나 본 거예요. 하나하나 그냥 이게 보존 생산 연도가 맞는지 그 부서가 그 기간이 맞는지 그거부터 사실은 봤거든요. 근데 그게 틀려버리니까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제가 갔을 때 평가는 보존기간 처음에는 보존기간 경과 1950년 이전 기록물이었는데 나중에는 생산연도 보정하는 평가를 한 거예요. 생산연도 기록물 철명 보정하는 평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력서 처리인데 한자를 잘 못 읽으셔가지고 부역서 처리 됐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철명만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평가를 해왔는데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특히 1950년 이전 기록물은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뭐 내가 하루에 그걸 하루 종일 읽으면 한 10건 정도는 제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또 한자니까 쉽지는 않거든요. 뭐 찾아가면서 읽어내는 건데 이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옛날 기록물들, 한자 시대의 기록물들은 평가하는 게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나오지만 수집정책, 평가정책이 없으면 기준점이 없어요. 이건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평가할 때도 무엇을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점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일관성 있는 보존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메타데이터 비정합성을 보시면 여기 보면 그 이력서철 하면 그 제목을 이를 부로 오기하에 제작성한 요 내용 그냥 다 달았어요. 생산연도 생년월일을 생산연도로 작성했다. 이 내용도 그냥 싹 다 달았어요. 그래서 평가심의에 상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하나하나 계속 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좀 지금도 들고 참 저 많은 기록물을 언제 이렇게까지 다 보냐 사실 이런 고민도 들고 그 두 개 사이에서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게 내가 말이 많다고 5분 전에 얘기를 해주라 했거든요. 정말 말이 많네요. 제가 이제 개호 평가를 했는데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평가나 수집하기 전에 무엇을 보존하고 무엇을 수집하지 않아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우선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민간 기록물 넘어왔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몇 분 남았죠? 이미 지나서 죄송합니다. 우리 민간 기록물만 제가 잠깐 하고 갈게요. 우리 그 민간 기록물이 기증 위탁 사본 수집 구술체로 구입하는데 지금 구입으로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우리 기관 말고 우리 민주주의 전당이라고 생겼는데 그게 구입을 시작하자마자 구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기증할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고 막 그래요 지금. 근데 저는 좀 앞에 기증했던 분들을 위해서라도 구입은 좀 미뤄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드리고 그냥 선물을 많이 드려야겠다 이 생각으로 예산을 올려서 예산이 좀 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민간 기록물 사업이 한 10배로 커졌습니다. 이 기존의 사업 제가 그 자각을 하고 나서 이 민간 기록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예산이 5천만 원 있던 게 잘렸다가 다시 5천만 원으로 살아났다가 지금 2억으로 해서 2억을 10개년 계획으로 바꿔서 20억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민간 기록을 해야겠다고 지금도 느끼고 있고 이래서 좀 예산부터 늘리자라는 마음으로 해서 예산을 좀 확 지금은 올해 10개년 사업을 했기 때문에 향후 1억짜리 해서 10년에 20억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근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사업하는 게 기획 수집, 직접 가서 담당자가 찾아가서 괜찮은 사람들 다 만나서 기획 수집하는 거고 여기서 올해 이제 기획 수집에 가장 남는 게 김주환 선생님 아시죠? 그 조금 그만 이제 그분인데 이분하고 우리가 기록원하고 상당히 친숙한 분이세요. 한 10년 이상 만났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기증을 하시면서 이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십니다.
근데 우리 기록원은 페이스북 안 하거든요. 우리는 잘 안 해요. 이렇게 홍보를 잘 안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페이스북에 올리자마자 많은 지역의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분들이 제가 전화만 해도 좋아하세요.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때문에 올해 정말 엄청난 걸 수집했습니다. 이 제가 하는데 홍보가 그냥 됐고, 제가 이걸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여기 기록물 중에서 우리는 이제 수집을 기증을 받으면 담당자 선에서 정리를 해버리는 기록물이 있고, 애매하다 싶으면 민간기록 수집 자문위에 올리고, 민간기록 수집 자문위에서 커트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단계 이렇게 커트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뭐 하나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 올해 우리가 그 수집 사업, 용역 사업은 제가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공모전을 하잖아요. 근데 공모전은 기록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록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공모전에 참여해보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나의 기억으로 해서 새로운 기록물을 만들어내보자 해서 이게 창작 공모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산업화의 기록이었는데, 이 산업화에 대한 당신의 기억을 가지고 현재 음악이나 그림이나 이런 걸로 한 표현을 해봐라 했던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노래 들려줘도 돼요? 아니, 여기 보면 이게 상당히 이게 왜 당신이 이 작품을 했냐 라는 걸 써주라고 했는데 너무 잘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단 한 분도 기록 관련 분이 아니세요. 그게 더 놀라운 점이고, 물론 많이 응모를 안 하셨죠. 이 창작 공모전을 해석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하시더라고요. 이해를 못 하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개 제가 이거는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데. 기록을 새롭게 역사를 빛나게 경험의 이름에 내 손을 더 기록을 기록 저. 이런 노래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산업화 전시나 이런 데 갔을 때 이걸 활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이게 또 만드신 분들이 다 젊으신 분들이었거든요. 그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이 수집한 기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사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수집하긴 했는데 상까지 이제 다 줬거든요. 새롭게 역사를 빛나게 기록을 새롭게 정말 이 노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짧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게 대중화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원에서 하고 있는 거는 우리 경남신문이랑 서로 협업해가지고 우리 소장 기록물을 소개하는 걸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토지대장 같은 것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자료를 많이 주거든요. 이게 공공기록물도 주고 민간기록물도 주는데, 지금 이 나와 있는 기록물들을 보시면 민간기록물을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있어서 공공기록물이 상당히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 두 개를 활용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물들을 계속 이제 활용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 아카이브 경남이라 해가지고 우리 초창기 3월부터 5월까지 매주 코너를 진행을 했었어요. 이제 우리가 수집한 기록물을 가지고 소개를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는 1년 동안 해주려 해서 제가 그건 못하겠다, 3개월만 해보자, 너무 힘들다 해서 했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게 오늘 수요일 날 보내고 월요일 날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가면 또 써야 되고, 이 쓰는 작업이, 이 사람이 뭐 짜내는 것도 한계가 있지 나중에는 도저히 못해서 제가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끝냈는데, 근데 이걸 하면서,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경남기록원이라는 곳이 어떻게 지역과 소통할 수 있나를 사실은 많이 알게 된 점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고, 이건 아시겠지만 우리 수집사업, 민간기록물 협력사업 지금 아마 전 기록관에 뿌려졌을 건데, 노인인력개발원이랑 같이 하는 민간기록 사업을 저희 경남기록원이랑 처음 했었는데,
이 사업이 상당히 이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예산이 들지 않고 두 번째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않아요. 그래서 인력을 1년만 우리가 머리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인데 많이 신청 안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업들을 저희 원에서 시작을 했었고, 마지막으로 설명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이 민간기록물 수집이라든지 민간기록물 평가, 공공기록물 수집 평가는 모두 무엇을 보존할 것인가 보존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없는 기록물을 가지고 며칠 전에 읽으려고 했던 논문의 내용이 당신은 수집을 하고 수집한 것이 당신이 된다라는 그런 논문이 하나 있긴 하던데, 결론적으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기록물을 가지고 있는가는 정말 중요한 아키비스트의 아마 숙명일 건데, 그럼 우리가 평가와 수집에 있어 가지고 그걸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 종합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래서 이관과 평가는 분리돼서 절대 할 수는 없어요. 이 두 개 부분을 적절하게 균형을 시켜서 어떤 통찰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야만 이 어떤 한 기관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급해가지고 막 할 수 있는데 앞단에 있는 일과 뒷단에 있는 일이 합쳐져서 하나의 사명으로 가지 않으면 그 기관이 나중에 우리가 보존한 기록물을 봤을 때 무엇을 말할 수는 없을 기록물이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